자,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 뜬금없이 국가계정 생각하는 것처럼 공기관들, 관사나 자산들을 팔아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난 얘기한 지가 석 달도 안 됐잖아. 얘기한 지가 석 달이라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팔렸을까? 무슨 급매물 내놓은 것도 아니고 벌써 팔린 실적이 있을까? 팔려도 한 1년 후에는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실제로 이게 판매되고 있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한국석유공사가 요거는 박근혜 때 판 거. 요게 네. 박근혜 정부가 한국석유공사를 팔았는데 자, 요런 과거 이게 아직까지 실제 윤석열 정부가 팔으라 그래서 팔린 제품은 없는 건데 자, 과거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던 거죠. 국영기관들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산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휴. 기재부 출신이 만든 회사였습니다.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2014년대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사옥을 울산에 새로 지었습니다. 당시 신축 비용이 1,860억 원이었는데요. 그런데 3년 뒤 2017년 이 울산 신사옥을 민간 회사에 매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가 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겠다면서 자산을 팔라고 지시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건물을 사들인 게 코람코 자산신탁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역대 회장이 모두 재무부 관료 출신, 또 현 기재부 출신들이 주축인 회사인데요. 코람코는 당시 이 건물을 사서 석유공사에 다시 임대를 해주고 지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매년 96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8년, 그러니까 지금 이게 8년이 지난 거고 5년 동안 480억을 냈으니까 8년이면 한 700억 넘었겠죠?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거는. 그럼 건물값에 거의 절반 가까운 비용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7, 8년만 지나면 건물값이 임대료에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참 웃긴 게 이 당시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팔아! 이래서 우리 팔아가지고 공공기관 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또 퇴임한 여기 사회이사로 들어가요. 코람코 자산신탁 사회이사로 들어가죠. 지가 팔아라 해가지고 잘 팔았다 이랬는데 내가 사회이사다 이렇게. 근데 이것들도 얼마나 뻔뻔하냐면 골 때린다, 아니 진짜. 기재부 공무원은 공무원 아니야? 지가 받으면 장관보다 월급 더 많이 받아? 퇴임 기재부 공무원들이 모은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신탁회사의 규모가 어쩌면 이렇게 클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석유공사 건물을 2천억 정도에 샀거든요. 1886억에 샀는데 사실상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건물을 그러니까. 그 가격에 산 거예요. 팔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똑같이 보이는 거야. 지금 강남 땅 공매 처리한 거 지금 초청장 참나 무슨 놈의 공매를 초청장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공매가 있어. 그거나 마찬가지로 공기업이 지어놨고 비싼 돈 들여갖고 지어놨던 건물들 팔아가지고 그거를 누가 사들일 거냐? 결국 짬짬이로 그 건물을 사기로 예정돼 있는 놈들한테 똑같이 팔아 넘길 거라는 거지. 수의 계약을 하든 공매를 하더라도 제한적인 공매를 통해 가지고 결국 사는 놈이 똑같이 되게끔 가는 꼬라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참 비굴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솔직히 윤석열이가 비리투성이고 김명신이 비리투성이라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지가 다 사들인다. 그럼 나 이해해. 네가 5조 원 자산을 5년 안에 판다고 하는데 국유지를 그 국유지 5조 원을 김명신이나 윤석열이 사들인다 그러면 이게 지가 돈 벌려고 하는 짓이구나 라고 하겠지만 지가 물론 일부는 사들이겠지만 다 사들일 수 있냐고. 대부분은 그와 같은 이권에 관여되어 있는 업체들이 사들일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업체들. 산속에다가 무슨 연수원이나 이런 거 짓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개발 제한 구역이야. 그래서 상업행위나 호텔이나 이런 걸로 전용이 안 돼.
근데 국유지 연결돼 있는 국유지를 사면서 자동으로 지목이 바뀌어요. 그러게 되면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원 부지, 연수원 부지가 어느 순간 콘도나 호텔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주변 땅들, 국유지를 갖다가 이거 매각 대상에 올려주시오라고 청탁을 해서 그걸 사들이는 순간 다른 사람은 그거 사봐야 효용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그와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나 단체가 그 땅을 사들이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야. 지목 변경도 가능하면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5조 원의 재산을 던져주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게 국고로 들어가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걸 통해서 얻는 수익은 수십조 원에 달할 거란 얘기지. 그럼 걔네들한테 그 수익, 그런 수익을 돌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이 정권을 설립하는데 기여를 한 데에 따른 일종의 보상으로 이렇게 정책이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아니, 생각이 든다는 거지. 보상으로 자기 돈을 주든가 왜 세금을 그러니까. 참나 어이가 없어. 애초에 너 돈 없는 거 알고 네 장모 꼼꼼한 거 아니까 내가 너한테 돈 안 받아. 그냥 이거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한번 해줘. 이건 거예요 지금 경매 거래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보수스럽고 투명하고 좋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코랑코는 가만히 앉아서 연 96억씩 그냥 벌고 있는 거예요. 서울공사는 안 망하거든. 그 석유공사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조삼 못한 거야. 줄이지도 못했어. 2천억 부채 줄이고 다른 데서 부채가 무럭무럭 비용과 부채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부채를 갚지도 않았어요. 사업 근데- 매각을 하고 임대 보증금으로 내고 그 다음에 사업비로 내고 은행에 또 예금합니다. 아니 병신 같은 것들이 빚은 안 갚고 지 집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월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진해가지고. 미친 것 같아. 근데 진짜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새에 이딴 식의 말도 안 되는 행태 짓거리들을 지난 수십 년간 어마무시하게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들은 잘 먹고 잘 살지. 우린 늘 뼈 빠지게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도둑놈을 잡으라고 감시병으로 세워놨던 언론들이 그 와치독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꼬리 흔드는 그 개가 돼가지고 같이 그 부안해동, 도둑질의 같이. 부안해동을 하고 있었던 거고 거기서 우리는 또다시 더 큰 피해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박근혜도 사실은 직접 하기가 뭐 하니까 내지는 기재부 애들도 직접 해서 청탁하기가 뭐하지. 대통령한테 야 우리 저기 이거 굉장히 탐나는데 이 사옥 탐나는데 이거 좀 팔아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요청 못 한단 말이야. 근데 윤석열이한테는 이게 가능한 거야. 아니 그만큼 만만한 거야. 밑에 있는 애들이 밑에서 이거 팔아야 된답니다라고 결제 올리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뭐 할 것 없이 올라오는 대로 내시가 올려주는 상소문에 읽지도 않고 옥새 찍는 왕처럼 딱 그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감사원에 따르면은 15년간 비용으로 비교를 하면 사업 매각을 했을 때는 임차료가 1,446억 원입니다. 근데 사옥을 보유하고 있으면 채권이자가 798억 원에다가 세금 63억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으면 585억을 손에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매각을 했기 때문에 15년간 비용으로 따지면 585억을 그냥 손해 보고 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줄줄 그냥 석유공사 하나만. 그리고 그게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코랑코 이 기재부 사람들이 만든 그 회사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세금이. 근데 기재부가 뭐길래? 심지어 기재부 다니는 놈들도 아니고 기재부 퇴직한 애들을 미겨 살리는데 법과 원칙과 나라의 자산이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냐는 말이죠. 알바가 또 들어왔어요. 또 안 보는 사이에. 네, 뭐 알바는 뭐 언제든 환영입니다. 구독해주세요. 네. 알바가 이렇게 오시는 거 자체가 다
우리 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요. 알아요. 모르면 또 그럼 당합니다. 모르면 눈탱이 맞는 거잖아. 모르면 또 당합니다. 당연한 걸로 알 거 네. 아니야. 이게 뭐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뭐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했다. 다 개소리 다 이런 거야. 다 이런 거야. 그렇게 한 아시면 번만 더 돼요. 방만한 경영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기만 해봐. 윤석열 지금 관저부터 방만하다 거기는 안 된다 거기는. 거기가 제일 방만해 지금. 외교관저 월세 5년짜리 사글세 사는 주제에 거기다가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를 하고 지금 나중에 다 괜찮아요. 뜯어가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이재명 대통령 때 외교부 장관님께서 들어가실 것이에요. 외교부 장관 하고 싶은 사람 많겠네. 줄 섰겠네, 줄 섰겠네. 저부터요.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거기서 살고 싶습니다.